예,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시피 지금 하노이에서는 미국과 북한 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 열립니다. 오늘 저녁에 간단한 이 두 국가 정상의 상견 겸 회담에 이어서 내일 오전에 본격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데 그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좋게 말하면 단계적인 또 상호적인 그런 접근인데 그 실상은 영변 핵시설을 말하자면 파괴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정도입니다. 그 영변 핵시설을 제가 파괴한다 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한 1년여 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핵무기 실험이나 또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즉 제조하기 위한 시설들은 이제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마치 비핵화의 단계적 1단계 조치이냐 이런 지금 모양을 갖추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 또 근본적으로 이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 사실상 확인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은 왜 저렇게 하고 또 북한의 지금 당면한 목표는 뭐냐 이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미국은 지금요 겉으로는 이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회담에 나선 것 같지만 이 회담을 통해서 즉 북한 핵무기를 고리로 해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병도되어 있던 이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그 대신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겠다. 이게 지금 미국 정책의 근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전 세계에다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에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겠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하면 속이기 위한, 즉 캄프라치, 은폐하기 위한 술수를 지금 상호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그래서 영변 핵시설 폐기니 또는 앞으로 핵실험은 안 한다느니 거기다 또 나온 것이 종전선언 이번에는 또 종전선언을 하고 또 평화선언으로 나아간다느니 또는 평화협정을 맺는다느니 66년 동안 정전협정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걸 지금 선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 의미도 없습니다. 전에 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말하면 북한한테는 의미가 있었고 또 남한한테도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평화협정은 즉 이 휴전 상태를 청산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동안에 평화협정을 요구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더더욱 북한에서도 지금 미국과 관계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굳이 무슨 평화협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도 이분이 북미 회담에서 주한미군은 전혀 이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이 종전선언, 평화선언, 평화협정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느냐? 당면에서는 제재 완화입니다. 제재 완화고 기본적으로는 북미 관계 개선입니다. 북미 관계 개선. 이게 이제 미국하고 이해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 제1번에도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북미 관계 개선, 그러니까 제재 완화, 그 다음에 북미 관계 개선, 이것이 북한의 목적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것이 완전한 단계로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이 차원에서는, 즉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용인하고, 그리고 북한을 미국 편으로 상당히 끌어들이는 것, 또 북한은 제재를 좀 완화되게, 제재 완화를 좀 따내고, 그리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것, 여기는 상당히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아마 이런 것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N 제재입니다. 이게 주도하기는 미국이 했지만 형식상으로는 UN의 결의에 의해서, UN 안전보장 결의에 의해서 이 제재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재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남북한 간의 특수관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명분을 해가지고 이 제재를 좀 완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결론은 뭐냐? 북한이 말하자면 계속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것이요, 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만약 인정되면 우리 남한은 이제 북한한테 완전히 그냥 끌려다녀야 됩니다. 평상시야 별 문제가 없죠. 어떤 남북 간에 무슨 충돌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남한은 꼼짝 못 합니다. 또 그리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은 통일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건 내가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북한 인민들이 이 말하면 억압과 이 공포 속에서,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빈곤 속에서 정말 아사지경을 면치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래저래 우리 남한도, 우리 한국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 안 되고, 그것이 미국에 의해서 용인되는 것을 말하면 그대로 우리가 용납할 경우 우리 남한은 북한에 완전히 그냥 종속돼 가지고 끌려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용납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 문재인 정부는요, 이것을 지금 앞장서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관철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는지, 아니면 그냥 북한 하자는 대로 따라가자는 것이 목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 한국이 이걸 용납하고 안 하고 그 문제보다도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입니까 하는 이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우선 중국은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이 절대라는 말이 뭐 통해도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요, 중국이 다 지원해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또 중국이 지원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그리고 북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과연 이 판단이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판단을 하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미국 의존적인 친미적인 생각이 과도하다가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중국에 대한 이 정오심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판단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는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절대로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왜 그러냐? 다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중국의 국가 안보가 직접 위협받습니다. 여기는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필요 없어요. 비행기에 그냥 싣고 가가지고 그대로 그냥 떨어뜨리면 됩니다. 베이징까지요, 신의에서 베이징까지 700km도 안 됩니다. 비행기 거리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가, 그 다음 또 뭐 베이징만 위험합니까? 선양이나 이렇게 국경선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가 안 좋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이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국가 안보 때문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되면 일본도, 한국도, 대만도 반드시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특히 뭐 한국이나 대만보다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의 국가 안보에는 진짜 심대한 위협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오늘 아침에 아베 수상이 뭐라고 말했냐면, 미북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핵무기 폐기가 된다면 별도의 문제지만 핵무기 폐기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북 관계가 개선되고 또 미국이 북한을 지원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일본은 거기서 빠지겠다. 그러면 안 한다 이거야. 이에 대해서요, 우리나라의 언론들에서는 이 북미 간에 뭘 잘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지금 깽판 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일본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무슨 일본의 이 아베 수상의 이 말의 뜻은 뭐냐? 미국 당신네들 이미 그래서 하는 걸 보니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즉 핵무기 개발의 명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게 아니지 뭐. 명분을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요, 그렇잖아도 지금 이 아베 수상이 지금 일본을 지금 재무장하려 하는데, 북한이 지금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된다면, 재무장하는데, 얼마나 이 명분이 좋습니까?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또 한국도요, 개발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주장을 안 해도, 개발해야 됩니다. 대만도요, 또 개발하게 됩니다. 중국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중국은 말하면 일본, 한국, 대만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중국이 싫어하는 이유는 중국이 요즘 G2, 미국과 이 중국 두 개를 G2 국가 그러는데 아직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이 정말로 미국과 대등한 G2 국가가 되려고 그러면 중국 경제가 한참 더 발달해야 됩니다. 중국 경제가 많이 더 발전해야 됩니다. 발전하려고 그러면 중국 동북 삼성 있잖아요.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이 중국의 우리나라의 북한 위쪽에 있는 이 동북부 지방. 여기가 발전해야 됩니다. 왜? 중국이 그 땅이 넓지만 동북 삼성에 말하자면 중요 이 지하 자원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기후 조건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근데 이 북한에 이 핵무기가 있어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언제 핵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게 된다면 그게 대규모 투자가 어렵죠. 그래서 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명실상부한 지휘국가가 되려면 경제를 한참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북부 지방의 이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이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 발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요. 이 네 번째 이유가 북한이 말하자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면 북한은 미국 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편으로. 중국하고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특히 강조하는 사람이 중국 화동대학에 있는 선저화 교수라는 분은, 본래는 이분은 이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전공인데,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국제정치 전공자입니다. 이분은 그거를 아주 확실히 말하고 있고, 이 사람도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고위 지도자들의 뜻도 상당히 알 거고 또 그 고위 지도자들에게 영향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2006년 이 10월 9일 날 이 제1차 북한 핵무기 실험이 있었는데 그때부터요, 이 중국과 이 북한의 관계는 굉장히 나빠져 왔습니다. 굉장히 나빠져 왔고, 특히 이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 11월 달에 죽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2011년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2012년 1월 달쯤에 이 시진핑이가 또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김정은이가 집권하는 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차이 납니다. 같은데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만 6년 동안요, 그 혈맹 관계라고 하던 그 북한과 중국 간에 정상회담 한 번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요, 말하자면 이른바 고위급 회담이 2번 열렸는데, 처음에 한 번 장성택이가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 방문한 일이 있고, 그 이후에 한 2005년도경에 최용해가 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고위급 회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에 정상회담 한 번 없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이 기간에 왜 사이가 안 좋으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데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 이거야. 그것이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 금년이 아니라 벌써 작년이 됐네요. 2018년 초에 김정일이가 도저히 더 이상 못 버티겠으니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하는 것처럼 하면서 북미 회담을 제안해가지고 지금 이래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4개월 동안에 3번이나 만났습니다. 말하면 시진핑과 김정은, 말하면
북중 정상회담이 세 번이나 열렸는데 왜 열렸느냐? 딱 보니까요, 김정일이가요, 미국 편에 붙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른바 그걸 차이나 패싱. 중국을 제치고 미국 편에 붙으려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완전히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만난 거. 그냥 근본적으로는 이 관계가, 관계라는 게 무슨 트럼프처럼 뭐 누구 좋아하느니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 국가적인 관계는 구조적인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는 거. 이게 기본 관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이가 나쁠라 하다가 이제 다시 또 그 곡절이 있습니다만, 중국한테 밑보이가는 잘못하면 암살당하게 생겼거든. 김정은이가. 그래서 지금 좀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근본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하면서도 비행기로 가면 4시간이면 갈 거를 66시간을 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66시간을. 근데 그 해설을 그 중국의 다 도움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갔다는데, 저는 그건 말도 안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친밀해지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미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은 것을. 또 그런 식으로 한다고 이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론에서 해설하는 사람들 정말 웃기는 해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설사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플랜 B입니다. 중국으로서는요, 무슨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관계가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고 또 인적 왕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친중 쿠데타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중 정권이 들어서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 핵무기를 없애면서 북한을 중국에 예속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야, 이게 근데 가능할까? 이거는 가능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특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는 덩비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 중앙당 정치학교 말하자면 학습시보라고 하는 그 정치학교 신문의 부편집장을 지낸 사람이고, 특히 또 그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그 학교 교장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국 지도부의 뜻을 상당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북한의 친중 쿠데타 일으켜서 북한 정권 붕괴시키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큰일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없어지겠지만 북한이요, 완전히 중국에 예속됩니다. 말하면 이 휴전선이 준국경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민족의 반이 넘는 북한을 말하면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민족적 대재앙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를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핵무기 보유를 방치해 놓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의해서 핵무기를 폐기하면서 북한을
중국에 예속시켜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의 핵무기도 폐기해야 되지만 오히려 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활용을 해서 말하면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요, 지금이야말로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절호의 기회. 근데 이 중국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난 일이 이미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달에요,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이 8월 24일 날 끝났습니다. 근데 8월 25일 날, 당시 후진타오 주석이 남한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 왔습니다. 이거는요, 말하자면 중국의 최대 국가적 과제가 걸린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남한에 오는데, 그 최대의 과제가 뭐냐? 북한의 핵무기 보유입니다. 즉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우리는 남한과 협조해서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압박해가지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 뜻으로 왔습니다. 이 뜻으로. 그 다음에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던 그해 7월 달에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환대를 받고, 또 시진핑 주석도 우리 한국에 대한 말하자면 이 친밀감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습니다. 정말 의외의 일 아닙니까? 아니, 북한하고 혈맹 관계라는데 남한에 와가지고 그렇게나, 더더욱 그때 당시에는 또 남한하고 북한하고 관계도 굉장히 나빴거든요. 또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더 나빴단 말입니다. 시진핑 주석은요, 지금 집권 7년 차인데 아직도 북한에 한 번도 간 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요, 2016년 9월 3일 날 이른바 중국의 전성기념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 외국 원수 거의 안 왔어요. 러시아의 푸틴밖에 안 왔습니다. 그때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9월 2일 날 점심 때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말했느냐? 말하자면 이 북한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한반도의 통일이다. 우리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청와대에서 이를 발표를 했을 때 보수 진영에서는 통일하려고 그러면 말이야,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지 무슨 중국의 협조를 받느냐, 이래가지고 보수 진영 언론에서는 그냥 박근혜 정권을 그냥 융단 폭격을 했고, 진보 진영은요, 통일하려고 그러면 북한하고 그냥 언론해가지고 해야 되지 무슨 중국 가서 그러느냐, 이래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또 박근혜 정부에다 융단 폭격을 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요컨대 중국은 그만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보다는 남한하고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남한과 협력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 하는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말하자면 이 태도를, 방침을 활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통일을 위해서. 그다음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국이요,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또 미국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끌어들이는 대신에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겠다. 이것을요, 우리 대한민국이 용인하면 됩니까? 즉 미국의 이러한 태도를 용인하면 됩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은 우리 한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당신네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어. 딱 이래 나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미국이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중국 포위 전략을 위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을 우리는 딱 배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중국도 용납하지 안 하고 우리 한국도 용납할 수 없고 또 그리고 일본도 용납할 수 없으니 미국 당신들 정신 차리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딱 설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중국의 통일에 대한 지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미국의 지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오히려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건을 막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상당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처럼 도대체 생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핵무기 폐기를 원하는지 저런 식으로 이렇게 원하는지 겉으로는 모르는 것처럼 속 생각은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이죠. 이게 또 이 더불어민주당 이 친북 성향의 이른바 이 주사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이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 남한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잘못된 거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중국이 말하자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진중 정권을 들어세워서 핵무기 폐기하면서 북한을 중국 편으로 예속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막겠어요?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도 이 문재인 정권과 같은 이런 태도는 아주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분이 북미 회담에 우리가 일비 할 것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그리고 이 민족 분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민족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